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서청 커뮤니티에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지휘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진행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소소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감독님이고 배우님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오늘 개봉을 하게 돼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저기 먼 길 강남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서천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었는데 또 그 같이 네이버후드 저기 이웃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좋은 시간 되셨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주연 배우이신 이갑선 배우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대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하시고 연극도 많이 하셨는데 영화에서는 첫 주연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첫 주연작으로서 연기하신 소감을 한번 듣고 싶고 이렇게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질문부터 푹 들어와가지고 이 감독 역을 맡은 이갑선이라고 합니다. 비가 오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가실 때 밖에 오는 비가 기분 좋은 비가 오늘 관람하시고 기분 좋은 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좋은 기회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만나뵐 수 있게 만들어주신 감독님 또 PD님 그리고 배급사 필름사님 대표님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유아 배우님께서도 인사 말씀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 목련동에서 유진역 연기한 이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황금 같은 휴일에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네, 좋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효진 배우님께서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작가의 딸 역을 맡은 배우 이효진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영화 한 편 보러 와주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영화 봐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감독님한테요. 이제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하시고 20년 만에 장편 데뷔작이신데 그 20여 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영화의 꿈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감독의 꿈을 간직하셨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객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 질문. 말씀해 주세요. 네. 전 사실 영화 아카데미라는 학교는 그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비도 없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자유로운 학풍이었어.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영화 감독이 된다기보다 젊은 시절에 좀 재밌게 놀고 싶어서 들어갔던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다가 날라리려서 충무로에 들어갔더니 별로 안 맞아서 나와서 다른 일 하다가 어떻게 서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서촌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어. 그래서 사실 영화를 완성한 것도 되게 행복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같이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또 영화 찍으면서 또 행복했던 기억들 그런 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관객 여러분하고 시간도 너무 즐거운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갑선 배우님께서는 이렇게 세계절에 있어서 영화를 한 편에 이제 주연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이 뭐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제 지켜보면서 느꼈던 점은 감독님이 이제 연기 연출을 하실 때 되게 디테일 하실 때가 많고 그랬는데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성이 되게 훌륭하시다고 느꼈는데 감독님하고 호흡은 어땠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연기를 한 편에 끌어가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쯤 되면 이제 우리 PD님이 감독님 슛 가야 됩니다 하고 잘라줬어요. 그래서 그 손까지는 안 갔고요. 이건 약간 농담이지만 무대 작업을 할 때 연출하시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그게 약간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리허설보다는 무대 공연 연습은 훨씬 더 길게 하니까 더 많은 대화를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시간이 더 있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서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세계절을 이끌어간다는 거는 저는 부끄러워서 사실은 잘 못 보겠더라고요. 다 본인이 나오면 그렇겠지만 부족한 면만 보이고 아이고 왜 그랬을까 그 시즌에 그러면서 약간의 자책하지만 너무 내색할 수는 없고 아쉬움과 부족함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호진 배우님께는 이제 목류도원을 보면서 사극을 하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극에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감독님하고 서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렇게 이제 영화를 찍을 거다. 그래서 이호진 배우님께 캐스팅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 만났을 때 감독님 첫인상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렇게 영화가 완성된 후에 또 뭐 이렇게 나름 소감이 있으실 거고 감독님에 대한 어떤 뭐 고마움이나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어떠셨는지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처음에 서초에서 제가 이제 또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감독님이 서촌에 이제 영화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프로필을 들고 영화사를 찾아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뵀던 인상은 이제 감독님이 너무 좀 따뜻하게 그 실제 영화사가 저희 영화에서 그 영화사가 같은 곳인데 이렇게 서촌에 이렇게 햇빛이 쫙 들어오면서 되게 따뜻한 분위기에 감독님이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영화 촬영하기 전에 연락을 주셨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기억해 주시고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했고 이제 서촌 오며 가면서 또 진짜 영화에서처럼 종종 마주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서촌을 가면 감독님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 저희 영화 생각도 나고 감독님 생각도 날 것 같습니다. 네. 이유아 배우님께는 여담입니다만 저희 영화를 편집해 주신 문인대 기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참 편집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탑스타부터 많은 배우를 만나신 분인데 왜 이유아 배우님은 스태가 안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미지도 아름다우시고 연기도 잘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연기 생활을 하시면서 좀 힘든 적도 많으시고 어려운 적도 많으셨을 텐데 그렇게 그 힘듦을 극복하시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연기자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원동력이요? 네. 원동력은 사실 제가 독립영화를 이제 오래전부터 꾸준히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배우는 이렇게 뭐 개봉을 하게 되거나 어디 영화제에 가야지만 이렇게 알려지는 건데 좀 제가 그 촬영한 작품들이 뭐 그런 순간이 없었던 뭐 못하게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뭐 목류도원 이렇게 개봉을 했잖아요. 이런 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고 이런 게 사실 앞으로 더 연기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감독님께서는 서촌을 배경으로 하셨어요. 그 서촌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쓰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 제가 서촌 오기 전에 강남 쪽에 좀 살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촌에 산 사람은 아니고 다른 데서 살았었는데 근데 이제 그 서촌이 한 2012년인가 13년에 지하철역을 잘못 내려서 그 경복궁역에서 내려가지고 통일시장으로 해서 돌아다니다가 거기 통일시장 끝에 정자 있잖아요. 거기 정자에
할머니 할아버지 앉아 있고 애들이 공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하고 서울에 이런 데가 있나. 그래서 가끔씩 이제 안국동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서촌에 가서 조금 지내다가 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촌 사시는 분들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책방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북클럽 멤버로 한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에 영화 찍으면 이 동네에서 찍고 싶다 그 심정을 붙였어요. 그래서 저희 그 영화사도 여기 나오는 게 그 창성동인데 바로 역사책방하고 마주편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 나왔던 갤러리도 창성동 실험실인데 바로 뒤편에 있고. 그래서 서촌이 되게 저한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로케이션도 막 너무 좋은 데가 널려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서촌이란 동네 자체가 저한테 책처럼 많은 걸 좀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진짜 좋으신 서울 토박이 분들도 많이 사시고 다들 너무 좋으신 분들 많고 또 지금 종로가 630년이 됐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역사적인 그런 골목들, 거리들 그리고 여기 목류도원이라고 제목을 했지만 누군가가 살았던 집터 누군가가 여기 사셨다더라 누군가 여기서 태어나셨더라 이런 게 전부 저한테는 하나의 책처럼 펼쳐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드는데 제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네. 이제 현장 얘기를 좀 해보자면 감독님하고 거의 이 작품이 시작한 지 3년, 4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개봉하는 데까지 한 3, 4년이 걸렸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감독님하고 제작 과정에 있어서 좀 싸운 적이 많았어요. 그 싸웠을 때 제가 많이 밉지는 않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어떠신지. 제가 남동생이 2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막내가 굉장히 꼴통이라서 좀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사실 그 막내 동생이 없으면 되게 다루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혁 PD님하고는 동생처럼 누나처럼 잘 지냈고 또 너무 추진력이 좋으셔서 아마 이혁 PD님 아니었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영화를 살리신 또 배우님이시잖아요. 다들 재밌으셨죠?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믿지 않았는지 경험으로 보면 이제 칭찬을 해주셔서 제가 참 부끄럽네요. 예. 술의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좀 많이 화냈던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께. 혹시 감독님이나 배우님한테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어요? 예, 먼저 앞에. 예, 육성으로 해주세요. 그 영화 속에서 여기 감독님이 처음 만드셨다가 이렇게 배우 캐스팅 못해가지고 엎어진 작품이 글로리 데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실체가 있는 그런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그냥 제목만 있는 시나리오인지 그랑 그 영화 속에서 그 안평이라는 책이 등장하는데 그 책이 실제 판매되고 있는 책인지 아니면 그냥 만드신 건지. 그 글로리 데이스란 시나리오는 제가 써가지고 캐스팅까지 다 했던 시나리오예요. 그때 이제 이갑선 배우님도 그때 캐스팅 되신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근데 그게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진짜로 엎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실체가 있었던 시나리오고, 그리고 안평이라는 책은 제가 역사책방에서 진짜 발견한 책이에요. 그때 제가 목류도원도에 대한 책을 찾으려고 교보 가가지고 다 한번 뒤져봤고 그랬는데 그때 역사책방에서 안평이라는 책이 신간으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걸 구입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뭐 완전 세세하게 읽지 않고 다 띄엄띄엄 했는데 그거 이만한 책을 쓰시기 위해서 그 학자분이 평생을 연구한 게 집적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를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께서 1년여를 넘게 준비하신 영화가 있었어요. 이제 그 영화가 다 세팅이 되고 촬영이 한 달만 되면 한 달 전에 이제 그냥 크랭크인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 영화가 이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속된 말로 엎어졌어요. 그리고 되게 힘든 시기를 많이 겪으시다가 이제 제가 이제 감독님을 만나고 어떻게 이제 수습을 다 하고 또 감독님이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영화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길 것 같아가지고 감독님이 단편을 하나 쓰신 건데
그 단편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영화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엎어져 가지고 다시 바로 다시 들어간 영화가 맞습니다. 예. 예, 또 편안하게 질문. 예. 그 대사나 대본이 좀 풍부하고 예술성 있는 대사들이 많았다고 제가 느꼈는데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거나 했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그 엎어진 작품에서는 대사가 조금 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대사를 쓰면 좀 둔중하게 쓸 것 같아서 각색을 좀 맡겨서 했는데 그게 엎어진 다음에는 약간 내 맘대로 써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대사를 쓰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맘대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갑선 씨가 이제 캐스팅돼서 대사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전 자기는 셰익스피어 하니까 별로 안 어렵다 그래서 그때 리차드 3세 하시고 계셨거든요. 황정민 선생님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이것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쉽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대사를 맘대로 썼어요. 근데 그때 임태산 선생님하고 이호성 선생님하고 이갑선 배우님하고 다 아시겠지만 연극계에서 베테랑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너무 쉽게 잘 소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가지고 그 대사를 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서로한테 한번 질문. 예.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2년이나 작업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전하고 싶은 이제 어떤 프레임이 있으셨을 텐데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영화를 보고 좀 중구난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스토리가 정확하게 전달 안 되고 무슨 일기 같다고.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하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창작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뭐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뭐 사업을 하는 과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결과를 중시하잖아요. 뭐 월 매출 얼마 돼야 된다나 아니면 뭐 작품을 하더라도 시나리오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나오려면은 그 과정을 자기가 즐길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 하루하루 이렇게 사실은 이게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 않고 어떤 거는 뭐 실패했다고 생각 드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아무 반응도 없고 이런데 그 하루하루 리서치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 가다 보면 마지막에 다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도 겨울에 시작해서 또 여름에도 찍고 가을에도 찍었는데 이 과정 자체를 그냥 여정을 따라가면 마지막에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믿음으로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처음 이 영화를 이제 감독님이 하자고 하시고 시작해야 될 때 이제 이야기를 되게 잘 다듬고 이제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 비평가들한테도 찬사를 받고 그렇게 작품이 나오기를 다들 바라고 저도 바랬는데 근데 이게 또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게 시작해서 만들기까지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감독님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얘기를 그냥 첫 번째 영화니까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게 설사 많은 사람들이나 이게 뭐 찬사 같은 걸 받지 못하더라도 그거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 그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선택한 거는 첫 영화니까 감독님이 제 각본이나 이런 거에 손대지 않았어요. 감독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이야기를 다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영화가 나왔는데 이제 개봉하기 전에 뭐 이런 별점이나 이런 거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만약에 첫 영화를 준비하시고 싶은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오늘 일화를 들으면서 대사 속에서 프로듀서님의 일화가 이 감독이랑 싸우고 난 뒤에 혼자 뱉는 독백 대사도 일치한다고 감상이 들었는데 혹시 그것처럼 배우님들 사이에서도 애드립 같은 대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없었을 거야. 감히. 없지. 이상 비서 큰일 나지.
애드립 대사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책방에서 이제 이 감독님 찾아오셨을 때 그 책을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그게 또 감독님의 또 어떤 부분 이야기 것도 있어서 그런 일화들을 좀 들으면서 그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도 배우가 연기 한 작품 하는데 저희가 되게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드는 것처럼 책을 쓰는 사람들도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감독님이 또 작가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대화하면서 연기를 좀 편하게 그 인물처럼 하려고 했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애드립은 대사 애드립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처음 지금 질문하셔서 느끼게 된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드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상황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으면 뭐 당연히 다시 찍을 테고 편집을 할 테고 하는데 오히려 그 행동이라든가 시선이라든가 뭐 그런 사소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애드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의논해서 또 다시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거의 1년여에 거쳐서 계절이 바뀌면서 감독님이 촬영하시기를 원해가지고 그렇게 촬영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모든 스태프들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영화를 완성할 수가 있는데 특히 조 감독이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늘 조 감독이 왔는데 박수 한 번만 인사 한 번만. 소감 한 번. 여기 보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섹션에는 다 참여하지 못했고 아마 한 두 편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찍을 때도 찍고 나서도 감독님한테 되게 많이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전 아직까지도 뭔가 이 영화가 기획의도가 명확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는다. 감독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펼쳐져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한테 좀 자주 물어보고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의 진행 방식도 진행만 정말 오로지 생각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나 메시지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에 제 의견을 내기도 하는데 이번 작품은 진짜 감독님의 스타일이 묻어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화 속에서 무게 정사지를 보여주기 위해 두 배우분이 이렇게 산책해서 걷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초반에 무게 정사지를 보여주려고 찾아가는 그 장면에서 두 분의 의상이 저는 조금 눈에 들어왔었어요. 약간 화이트 색상과 블랙 색상으로 혹시 그것도 뭔가 의도해서 연출을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의상은 제가 했는데요. 이제 여자다 보니까 옷 보러 다니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그 옷은 제가 다 코디를 했고 그 치마는 제가 입으려고 샀던 건데 허리가 안 들어가서 그 치마가 이렇게 앞에는 뭐 화이트고 뒤에는 블랙이고 좀 예뻐가지고 그리고 위에도 그 하고 그래서 호진 씨한테 너무 그때 잘 어울려서 그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장면이랑 그 옷의 우산하고 그 색상이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딱 남았던 것 같아요. 호진 씨가 워낙 소화를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유아 씨도 그렇고 저한테 안 어울리는 옷들 다 우리도 안 어울리는 주자. 우리도 안 어울리는 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일 감사드리네요. 옷 얘기. 예, 또 편하게 질문 있으시면 있으신가요? 우리 뭐 이렇게 서로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는 시간에 가져오는데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 목류도원을 하시면서 목류도원이 어떤 의미인지 배우님들께서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나신 뭐 의미나 뭐 이런 소감 같은 거.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도 또 찾아보고 했는데 이제 목류도원이 그 안평대 군이 그 자기가 꿈속에서 본 낙원을 이제 안견에게 부탁을 해서 안견이 그림으로 그려줬다라는 그 이야기를 또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극 중에서 저희 아버지의 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이루고자 하셨던 그 작품에 대해서 이 감독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주기를 바라는 그 중간의 매개체 같은 인물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도 이제 무슨 꿈을 꿨냐라고 질문을 이제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살면서 영화에서처럼 뭐 어려운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낙원을 좀 완성시켜가는 그런 삶의 과정을 계속해서 실현하면서 살아가야겠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나름의 독특한 세계를 가진 영화인데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목류도원에 대해서 저번에 어떤 관객분이 이제 질문하셨던 것도 있고 저의 이제 목류도원은 무엇이냐,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저는 한때 되게 좀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또 인생은 되게 짧고 그 안에서 내가 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아야겠다. 네, 미루지 않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랑 뭐 내가 좋아하는 연기하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뭐 살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다 각자의 직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같아도 조금씩 틀리고 그렇게 한 객체가 살아가는데 공통적인 건 다 제가 목류도원이랑 출연을 했지만 가장 큰 애정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떠나서 이 감독이는 뭐든 실패하고 있고 안 풀리기도 하고 뭐 누군가 인연을 맺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에 실패하기도 하고 뭐 돈과 관련된 투자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 공통분모는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똑같이 살아오셨고 앞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서로에게 응원해주고 힘을 주면서 모두가 다 추상적인 얘기지만 모두가 다 이제 많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봄이 왔네요. 예. 그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보면 그 여주인공 미아가 이제 하도 캐스팅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자기 연극 무대를 만들잖아요. 근데 실패해요. 실패하고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 생겨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감독님도 제가 이렇게 4, 5년, 5, 6년 지켜보면서 그 전에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보면 인도 영화도 준비하셨다가 엎어지고 뭐 또 준비하다가 엎어지고 뭐 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결국 자기 돈으로 만든 영화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너무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이 영화를 제가 요즘 많이 이 영화를 개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관객들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이렇게 해도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개봉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께서도 그 미아처럼 결국은 자기 영화를 만드는데 자기 영화만의 파라다이스를 이끄시는데 성공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감독님께 소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애를 지금 해서 오늘 자리가 좀 많이 불편하네요. 너 없었어야 됐는데.
그 사실은 그 뭐 제가 뭐 하다가 엎어지고 엎어졌다 그러는데 원래 작가는 작품 내기 위해서 습작을 많이 하고 그게 사실 그렇게 크게 이렇게 슬픈 일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인도 얘기는 30대에 인도 여행 갔다가 여기서 영화 찍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 오지를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서촌에 오니까 야 이제 로케이션은 그냥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차 안 타고 그냥 걸어서 다니면 다 로케구나. 그래서 굉장히 쉽게 찍을 줄 알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게 젊었을 때는 한번 하드하게 한번 부딪혀봐야지 나중에 솔루션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작품이 가능했던 게 몇 번씩 이렇게 엎어지면서 근데 엎어진 이유가 워낙 제가 아는 게 없었어요. 그때 길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요번에 좋은 PD님하고 그리고 또 좋은 배우님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리고 또 이지영 조감독님 정말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편하게 행복하게 찍을 수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좋으신 관객분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자리라서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촬영에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기 모의도원 2는 만들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그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건 배우님들한테 다 한 번씩 제가 듣고 싶습니다. 꿈을 향해 가는 원동력. 연기를 할 때는 이제 작품이 주어지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해야 될 것들에 집중해서 그냥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또 결과물적으로 끝까지 이 영화도 이제 감독님이나 PD님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부딪히고 하셔서 이 영화를 이렇게 영화관에서 볼 수 있게 된 이런 자리는 사실 진짜 귀하고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결실을 맺게 되는 것들이 그런 순간들이 아무래도 가장 좋은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영화가 개봉을 해서 이제 관객분들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네,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원동력은요 이제 50 정도 됐는데요. 나이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어디에 회사에 다닐 이력서를 낼 수도 없고요. 거기서 받아들일 만한 그와 관련된 일을 했던 커리어도 없습니다.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물이 훨씬 나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누가 시킨 일이 아니니까 그거 하나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즐겁게. 예, 여기 있는 누구도 제발 좀 배우해라 하는 부모님 잘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엔터 산업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40대, 50대 세대들은 누가 뜯어말렸지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돌이키지 말고 그냥 가다 보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파이팅. 예, 그게 가장 큰 원동력 같아요. 예, 편하게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출연해주신 분인데 이번에 되게 고마운 분이 많고 또 연기도 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좀 감사 말씀드리다 좀 오늘이 여기 용유도원 이제 개봉하고 최다 관객이거든요. 너무 기쁜 날이고요. 그래서 좀 특별히 인사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괜찮으시면은 뭐 SNS에 안 올릴 테니까 단체 사진 한 장 이따가 우리가 영광이지. 네, 그리고 저기 배우분들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출연한 장면만 갖고 얘기하는 건데 각각 본인 출연하신 분량에서 가장 마음에 드셨던 장면들 각각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 현실의 감독님하고도 3, 4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갑선 배우님과 같이 감독과 조 감독이 뭐 이렇게 투덜투덜대고 뭐 이야기하고 그런 장면이 좋았습니다. 예.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이제 영화상에서는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제 얼굴이 굉장히 크게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의 원고를 다시 읽는 장면이거든요. 그거를 연기를 할 때 이제 저도 이제 아빠 생각도 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감정이 좀 되게 오만 가지 감정이었는데 그게 화면에는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좀 마음에 남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누가 이런 질문 하시면 저는 주로 제 부분은 빼고 이제 다른 배우분들 위주로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저의 장면에서 좋았던 거는 유진이 이 감독이랑 같이 있을 때 그때 무슨 대사였더라? 나를 웃게 한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유진은 어쨌든 상처받기 싫어서 계속 벽을 치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벽이 허물어지면서 그때 이제 완전 해제되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시나리오 읽으면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때가 네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스파게티 저 안 나오는 장면 빼고는 다 좋았던 것 같고요. 굳이 꼽자면은 자꾸 거길 까먹네요. 뒷모습으로 맨날 거길 까먹어요. 계곡 수성계곡. 수성계곡. 예, 거기 전체 화면에 들어왔을 때 뭔가 개운하고 확 트이고 답답하지만 그 장면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이제 감독님과 이렇게 관객분들 오셨는데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영화를 준비하면서 3, 4년 시간 동안 뭐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감독님 소개할 수 있어서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영화를 틀게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배우분들 모시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이갑선 배우님도 그랬지만 누가 배우하라고 시킨 사람 없었는데 본인 스스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영화를 찍으면서 느낀 게 진짜 영화 현장에 오신 분들은 다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먼 길을 걸어오신 분만이 이 영화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견디기 힘든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 저한테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마무리가 돼서 이제 개봉이 됐는데 여기 같이 참여했던 분들한테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시작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님들 이혁 배우님, 또 이호준 배우님, 이유아 배우님, 이갑선 배우님 오셨는데 아마 이분들이 앞으로 한국 영화계를 끌어갈 거목으로 성장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도 아마 이분들의 성장을 지켜보신다면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GV 이렇게 참석하게 되면서 이게 항상 관객분들이 혹시 날카로운 질문을 하지 않으실까 약간 좀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의 GV는 또 처음으로 겪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또 봐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말 마무리 또 좋은 하루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제 지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희 영화 보시고 너무 잘 봤다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한때 이제 예술한다고 이제 미숙했던 시절에 이제 떠나보냈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되게 자기 인생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추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럼 오늘 관객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누군가가 생각이 나거나 그런 따스한 감정을 느끼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황금 같은 휴일에 자리해 주셔서 또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산 다 갖고 오셨나요? 비 맞고 가야 돼. 제가 제 우산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인해서 주세요. 구석구석에 지금 작은 공간이지만 구석구석에 있는 느끼신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 많이 훔쳐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훔쳐가시고 많이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